이번 시간에는 최근 바이오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와 관련한 뉴스들은 미국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약가 인하 영향, 그리고 2024년 바이오 벤처 투자 동향,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한 소식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이 9월 말 예정된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표는 다음 달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다루는 이른바 차이나 위크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 의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법안들은 여러 법안을 크게 하나로 묶는 형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법안 각각에 대해 표결에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적대국에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과의 연방 계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다음 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시 앱텍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과 유럽 쪽에서는 매출이 각각 2.8%, 5.3% 증가했지만 미국은 1.2% 감소를 했고요. 한국과 일본, 기타 국가에서는 17.4%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물보안법의 실질적인 영향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상반기 매출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급락한 최근의 주가를 보면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CMO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약가 인하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가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공공의료보험기관인 CMS에 약가 인하 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8년간 250억 달러의 재정을 절감을 하겠다,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나타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정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IRA 협상 대상에는 10개 의약품의 가격 인하가 빅파마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시장 경쟁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들 10개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격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충분히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허 만료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 등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약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약가가 인하되면서 그 충격은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약가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자유 경쟁에 의해서 충분히 약가는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분석가들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글로벌 제약사 CEO들은 협상 대상 의약품의 가격 인하의 충격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0개 의약품, 예를 들어서 엘리퀴스라든가 자렐토 같은 그런 의약품들 10개의 리스트 프라이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 협상 가격, 이 정도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협상 가격이 빨간 색깔로 나와 있고, 최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협상 가격하고 상당 부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 실질적으로 2026년부터 가격 하락에 의해서 급격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상들은 좀 빗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빅파마들이 충분히 그러한 충격은 흡수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0개 품목에서 그 다음 연도는 15개로 해당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들이 포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보노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라이릴리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의 약물들이 기전이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 약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약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CMS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은, 빅파마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IRA 감축 법안에 의해서 저분자 화합물의 바이오 의약품보다 조금 더 불리한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따라서 저분자 화합물에서 바이오 의약품으로의 이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바이오 쪽의 성장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외 바이오 제약기업 파이낸싱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바이오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이오 버블에 편승을 한 그런 기업들은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운이 없었던 회사들은 2022년, 2023년도에 자금을 좀 구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지만 금융환경이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악화되면서 자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조건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폐업하는 그런 업체들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금융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바이오텍, IOP는 여전히 글로벌로 보면은 여전히 드물기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이 IPO를 통해서 조달된 금액이 44억 달러입니다. 상반기에만. 근데 2022년도에 보면은 35억 달러, 그리고 2023년도를 보면 2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의 전체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그 전해 수준을 능가할 수 있다. 그 2019년도에는 66억 달러였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이제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글로벌 바이오 제약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액은 141억 달러로 2024년 전체로 본다 그러면 두 배로 본다 그러면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거품이 꼈던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금액이긴 하지만 2022년도 그리고 2023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능가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즉 여기에 또 금리도 하락하는 그런 환경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자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한 국내 VC 벤처캐피탈 투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바이오 의료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정보통신 서비스 32%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바이오 의료가 15.7%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그리고 바이오 의학 쪽이 그 다음을 차지하면서 향후 2030년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이오의 그런 시가총액 비중이 15%, 20%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벤처 바이오 쪽에 바이오 의약품 쪽에 투자가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34%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는 또다시 20%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50%까지 줄어들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처음으로 14% 상반기에 늘어난 금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벤처 캐피탈 바이오 투자 금액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년 만에 턴어라운드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최근 바이오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인 미국 생물보안법,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가 인하 영향, 그리고 2024년 바이오 벤처 투자 동향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